관공서라는 관공서 건물 건축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, 그 관료들의 고정관념이 그건 뭐 아마 일제시대부터 내려올 것일 텐데 탁 정문 들어가면 넓은 운동장이 있고 저 뒤에 뭐 하얀 그 건물이 있고 뭐 그런 거. 제국주의 시대 옛날에 학교 건물도 그랬는데 대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관공서 같지가 않다 도대체. 그 관공서라는 게 뭐냐? 관공서라는 거라고 뭐 정의할 건 없지만 도대체 이게 열심히 일하고 무슨 저 효율적으로 무슨 업무를 보는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너무 별장 어디 신문에 그렇게 썼어요. 별장 같은 관공서. 동아일보에 그렇게 나왔어요. 굉장히 크게 실렸어요. 별장 같은 관공서 건물.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별장 같다는 게 아니 공무원들이 출퇴근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게 별장같이 설계를 해놨으면 이게 설계자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. 근데 이제 별장 같다는 것은 주변 분위기와 건물의 그 뭐 자연스러운 형태와 이런 것 때문에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고 나쁘다는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였기 때문에 관료들한테는 아주 그냥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. 마치 자기네들은 일 열심히 안 하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노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. 지금 세상 떠났지만 허문도라는 장관이 있었어요. 문화관광부라는 부서의 차관으로 있을 때 제가 만났는데 독립기념관을 하느라고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뭐랄까 저 의기가 서로 통했다고 그럴까? 꿈을 이 건축에다가 실현을 하고 싶었던 좀 야심이 있었죠. 허문도 장관은 다음 정부의 정권이 바뀌면 곧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넘겨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 한 가지 나한테 어려운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거의 뭐 한 2달 정도 됐다고 기억이 되는데 빨리 해야 된다. 그 자기가 장관 퇴임하기 전에 기본 설계는 다 최소한 기본 설계는 끝내가지고 사인을 받아버려라. 천만 다행히도 거기 남아있던 공무원들이 새 장관이 왔는데도 내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 관리들 중에는 일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 또 처음 보는 건물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장관이 새로 오니까 이거 좀 제거하십시다라는 의견들이 올라갔던 모양이에요. 장관한테. 그분도 참 훌륭한 분이었어. 그래가지고 고치지 마라. 그대로 해라. 브리핑을 했어요. 내가 불려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이미 장관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때야. 그러니까 나로서는 브리핑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거북했는데 장관이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더라고. 그런데도 아주 집요하게 또 그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내 지금 기억에 감사를 4번을 받았어요. 근데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한마디로 건물이 형태가 이상해가지고 공간의 낭비가 많다. 라는 것은 바로 예산 낭비다. 그거는 아주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죠. 근데 그런 그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한테
산의 모양이 어떻고 주변 환경이 어떻고 무슨 뭐 여러 분동으로 잘게 썰어야 되고 뭐 이런 건축가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참 현실적이 아니란 말이죠. 나는 그래도 그걸 뭐랄까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. 어,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뭐 그건 공간의 낭비가 아니다. 꼭 책상 들여놓고 뭐 의자 몇 개 있어 수용인원 얼마고 그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창밖에 내다보고 바깥에 걸어 다니고 이것도 업무다.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난 생각한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일을 위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 오랫동안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지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통일 연수 교육에 오히려 적합한 거다. 어느 면에서는 좀 억지스러울 정도로 막 우겼어요. 그래서 끝까지 우겼어요. 근데 천만다행히도 그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그 관료들이 내 얘기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더 그렇게 받아들여 준 데다가 새로운 장관이란 분이 건축가에 대해서만은 그건 뭐 말 된다 이렇게 이제 너 그렇게 받아들여 줬죠. 이게 이제 조달청에 가서 입찰 공사 누구 업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각형 이렇게 쭉 해놓으면 공사하기가 쉽고 돈도 적게 들 텐데 여러 동을 쪼개가지고 해놓으니까 덩어리가 많고 공사 현장이 분산되고 관리가 힘들고 특히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. 경사진 이렇게 수라부에다 콘크리트를 붓는데 얼마나 어렵겠어. 이렇게 붓는 거 하고. 내가 현장에를 가끔 가보면은 뒤에서 아주 날 들으라는 듯이 그 어떤 자식이 설계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무섭거든. 경사가 져 있으니까 막 미끄러질 것 같고 막 무서워요. 거기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. 뭐 그런 이제 시공상의 어려움도 있어. 그때는 45도로 경사진 지붕에 슬라브 친다는 것을 이 회사들이 안 해본 거예요. 그런 걸 한 번도. 충청도 어디 대전이었나 어디에 그 지방 업체 중에서 계룡건설이라는 지방 업체가 조그만 업체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조달청에 뭐 입찰 순위 얼마 이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그 회장이 우리가 지방 업체로 이럴 것이 아니라 서울에 진출해서 큰 회사로 커보자는 또 거기도 야심을 갖고 이걸 아주 그 좋은 조건에 응찰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고 뭐 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또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공사를 맡아 하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요새 왜 사고 나고 빨리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서울에 가서 작품을 하나 남기고 전국적인 시장에 뛰어들자라는 그 오너의 그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어려운 것을 야 우리밖에 못한다 뭐 이런 또 이 회사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욕심을 안 부리고 열심히 공사를 해줬어요. 지금 와서 보니까 40년 지나서 보니까
어느 저 유명 큰 건설회사가 한 것보다도 꼼꼼하게 일 참 잘해줬어. 지금 보니까. 제일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걸 관리 운영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조경을 하고 벽천을 만들고 분수를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거지. 서로 그 이상이 달라서 문제지만 거기다 그렇게 인공적인 뭘 만들 자리가 아닌데 이제 자꾸만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대자연이 그냥 그걸 다 품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나도 그게 나한테도 참 큰 교훈이었어요.